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는 디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패스파인더란 도형과 도형을 합치거나 빼거나 자르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얼라인 정렬 패널, 정렬 기능부터 알아본 다음에 패스파인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도 제가 일러스트 파일로 예제를 링크를 걸어 놓았고요. 먼저 첫 번째 작업 화면부터 보면은 이제 3개씩 이제 위치가 다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얼라인이라고 하는 정렬이라는 패널을 이용해서 정리 작업을 해보면서 파악을 해볼 겁니다. 우선 얼라인 패널, 모든 패널들 같은 경우는 윈도우로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네, 윈도우 메뉴 상단에 윈도우 들어가시면 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단축키도 있는데요. Shift F7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측에 창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정렬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은 V키, 선택 툴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먼저 첫 번째 칸에 있는 애들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우선은 얼라인 패널에서 보시면은 맨 윗줄에 있는 애들은 뭐냐? 위치를 먼저 정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 끝선 정렬, 중심, 중앙 정렬, 우측 끝선 정렬. 네, 위쪽에서부터 위치 정렬인데요. 좌측 정렬, 중앙, 우측 정렬, 그리고 상단, 중앙, 하단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이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좌측, 맨 좌측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좌측 끝선에 맞춰서 정렬이 되고요.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돌아왔다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모아지고 다시 컨트롤 Z 돌아갔다가 우측 거를 누르면은 당연히 모양 그대로 우측 끝선에, 우측 끝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우측 정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는 첫 번째 애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좌측, 중앙, 우측, 뭔가 좌우 정렬을, 위치 정렬을 잡아줄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와서 이제 또 얘네들의 셀렉션, 선택 툴 갖다가 선택을 한 뒤에 이제 그 다음 아이콘을 눌러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은 누르면은 보시다시피 제일 상단에 위치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끝과 끝선으로 맞춰지고요. 상단 정렬이고요. 그 다음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가운데, 네, 이 3개의 색상 중에선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게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기준으로 최대한 중앙 정렬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맨 하단 정렬을 해주는 버티컬 얼라인 바텀을 누르면은 하단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나머지가 정렬 위치가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인 패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위치를 잡아주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 좌우냐, 상하냐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3개 아이콘을 또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뭘 확인해 보거냐,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라인 애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아니라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건 근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는 각 오브젝트의 상단, 끝선을 기준으로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겠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모양이 다 크기 모양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자, 그랬더니 여기 이 친구의 끝선, 이 친구의 끝선, 이 친구의 끝선을 기준으로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균등하죠. 네. 근데 지금 저처럼 모양과 크기가 동일할 때는 사실 이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아이콘들은 아무거나 눌러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근데 만약에 각각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상태에서 얘네들을 누르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 가운데 있는 것만 씁니다. 요건 뭐냐, 각 오브젝트의 가운데 배꼽 부분을 기준으로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겠다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간격을,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해주는 애들은 각각 가운데 있는 아이콘들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위아래 사이 간격을 서로 균등하게 맞춰줄 때는 이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시면은 여기 얘네들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 자, 그 다음에는 요 아이콘, 그 다음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도 지금 보시면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 아이콘이나 세 개 중에 하나를 누르셔도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사이 간격, 여기 사이 간격이 균등하게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모양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 좌우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아이콘 중에서도 이 가운데 아이콘을 주로 사용하니까 이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위아래에서는 이 양쪽에 있는 애를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좌우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해준 애들은 또 양쪽에 있는 애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애들은 위치, 아래에 있는 애들은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해주는 건데 얘네들은 좌우, 이렇게는 좌우, 서로 좌우 위치나 좌우 사이 간격이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애들은 상하, 위치나 상하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애들이라고 정리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번에는 따닥따닥 다 붙어있는데요. 얘네들 한번 제가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정렬 패널에 보시면은 맨 하단에 또 옵션이 있어요. 요게 좀 중요한데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 간격 수치를 직접 줘서 상하냐 좌우냐 간격을 직접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평상시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이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은 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중심축이 기준이 될 오브젝트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셔야 얘네가 활성화돼요. 네, 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복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 될 오브젝트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선택되어 있는 애는 기준이 되면서 진한 라인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활성화되면서 수치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수치를 뭐 예를 들어서 50 미리 입력하고 엔터 누르고 뭐 요 버튼을 첫 번째 눌러볼게요. 요건 상하입니다. 그럼 만약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각각 사이사이 간격을 50mm씩 떨어뜨린다는 얘기고요. 자, 다시 컨트롤 Z로 돌아와서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노란색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노란색을 기준으로 맞춰놓고 그래서 기준이 된 애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기준이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펼쳐지죠. 네,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면서 이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은 기준이 되는 애는 가만히 있으면서 50mm씩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격으로, 사이 간격으로 동일하게 상하냐, 좌우냐 간격을 주고 싶을 때는 기준이 될 애를 한 번 더 클릭해서 기준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기준을 걸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치 정렬 같은 거 있죠. 위치 정렬 같은 아이콘도 클릭을 하시면은 기준이 될 애를 만약에 제가 빨간색을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우측 정렬을 한다. 그러면 빨간색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친구의 우측을 기준으로 모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라인 정렬 패널을 사용하실 때는 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 될, 고정을 시키고 걔는 가만히 있게 하면서 기준이 될 친구는 한 번 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격을 준다든지 원하는 위치로 끝부분으로 맞춰준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얼라인 패널을 사용할 때 팁은 첫 번째는 위치를 맞추셔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있는 애들로 사이 간격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맞출 줄 아셔야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정렬된 오브젝트끼리 화면 한 가운데로 모아줘야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뭐 2개, 3개 이상이다 하면은 걔네들을 다 선택해서 저희 지난 시간에 그룹을 배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묶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웬만하면 한 덩어리로 잡히면은 이 얼라인2라는 게 보이시나요? 요거에 그 다음 중요한데, 너가 선택한 오브젝트끼리 정렬을 할 거냐,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너가 지금 너 뒤에 있는 아트보드 작업 화면의 기준으로 얘를 위치를 움직일 거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룹으로 묶는 순간은 이제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아트보드로 잡힐 겁니다, 자동으로. 만약에 안 잡히면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화면을 조금 축소해서 만약에 좌우에서 중앙정렬 그리고 상하에서 중앙정렬 버튼을 각각 클릭하면은 이 그룹으로 묶어놓은 친구들이 화면을 기준으로 정가운데 자리를 잡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최초에는 얼라인2 정렬 기준은 얼라인2 셀렉션, 여러분들이 선택한 애들끼리 정리를 하겠다 할 때는 얼라인2 셀렉션을 일단은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무리 작업할 때는 화면을 기준으로, 마무리 작업할 때는 이 아트보드, 이 작업 화면을 기준으로 위치를 중앙으로 맞춰주겠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얼라인 정렬 패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얼라인 패널을 사용할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패스파인더 작업, 도형 변형 작업 등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패스파인더 전에 얼라인 정렬 패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패스파인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 기능 갖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구, 하나는 패널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도구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먼저 패널로 말씀을 드리면은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윈도우 들어가시면은 패스파인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굉장히 많은 모양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더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빼기,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나누기입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기 정도만 완벽히 사용할 줄 아셔도 웬만한 일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 로고, 어떤 캐릭터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결과물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렉션 툴 갖다가 V키 갖다가 항상 평상시에는 셀렉션 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더해집니다. 더해지죠. 위에 있는 오브젝트의 색상을 기준으로 병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와서 제가 잠깐 돌아와서 컨트롤 Z로 그다음 밑에 있는 아이콘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콘 눌러볼게요. 요거는 미너스 프론트라고도 하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은 위에 올라와 있는 모양만큼 빼지는 백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 프론트. 그 다음 만약 얘를 옆에 있는 애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어느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빼주는. 말 그대로 구멍을 뚫는다든지 뭔가 잘라내고 싶다. 바로 즉각 빼고 싶다 할 때는 마이너스 프론트 이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깐 돌아오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선택을 제가 한 다음에 밑에 있는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또 중간중간 일러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뭐 3개 이상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많이 겹쳐져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다 오려내고 싶다, 구역을 나누고 싶다 할 때는 이 디바이드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 디바이드 기능은 확인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시냐, 자동으로 그룹이 잡혀요. 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패스파인더 애들 같은 경우는 선과 선, 패스라는 영어 뜻이 선이라는 뜻인데 선과 선을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선들이 인식하면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언그룹 눌러서 그룹을 해제해 주시거나 혹은 컨트롤 시프트 G 눌러서 그룹을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 해제가 된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잠깐 해제한 다음에 다시 선택해서 잡고 움직여보면은 해제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쪼개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위 겹쳐져 있는 모양 그대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바이드 기능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대신에 이 디바이드 기능 같은 경우는 그룹 해제를 해야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모양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어서 이번엔 도구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일러스트 CC 17 버전이나 18 버전부터 생성된 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도구냐면은 이 말풍선 모양 같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구 중에서 보시면은 Shape Builder Tool이라는 도구인데요. 단축키는 Shift M입니다. 네, 말풍선 모양의 마우스 모양이 얹어져 있는데 얘도 패스파인더 역할을 하는 도구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용하려면은 이 도구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셀렉션, 선택 툴 갖다가 먼저 선택을 해당 오브젝트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러스트는 항상 정확히 여러분들이 작업할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놔야 돼요. 셀렉션 툴 갖다가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Shift M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이 도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드래그 하잖아요.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드래그 하면은 병합이에요. 그냥 드래그. Shape Builder 툴은 드래그하면 병합인데 어떻게 색상이 반응하냐?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면색 있죠? 이 색상을, 안에 채워지는 색상을 면색이라고 하는데 면색으로 병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드래그하면 병합이요. 일단은. 자, 그 다음 밑에 와서 또 셀렉션 툴 V키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Shape Builder 툴로 도구를 바꿔주신 다음에 얘 빼기는 어떻게 하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혹은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 빼기 표시로 바뀔 거예요. 커서 모양 옆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애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빠져요. 혹은 드래그를 해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살짝 해서도 빼집니다. 자, 옆에 있는 애로 와서 또 V키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도구요? Shape Builder 툴 또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 위에 얹혀져 있는 부분만큼 여기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빼져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Shape Builder 툴은 그냥 드래그하면 병합,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백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로 또 빈 공간 클릭해서 선택을 잠깐 해제하고 자, 밑으로 와볼까요? 자, 밑에 있는 애들도 셀렉션, 선택 툴 갖다가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뒤에 Shape Builder 툴로 바꾸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누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나누기 더 간단합니다. 그냥 클릭하면 돼요. 이 겹쳐져 있는 모양대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떼볼게요. 저희가 설정된 정경색대로 색상이 투여가 되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툴로 다시 와서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잠깐 풀어줬다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그룹 해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언그룹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패스파인더라는 패널 기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머리를 계산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작업하냐? 일반적인 패스파인더 더하고 빼고 나눈 작업은 Shape Builder 툴로 작업을 하고요. 근데 의도치 않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애를 한 번에 쪼개줘야 될 때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디바이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사용하고 그 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Shape Builder 툴을 응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훨씬 계산을 안 해도 되고 훨씬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옆에 보면은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로고도 보이고 굉장히 간단한 모양도 있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형 1, 2개 갖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도형 네모 갖다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밑에 거 같은 경우는 1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패스파인더 기능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힌트만 하나씩만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있는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은 1이라고 했죠. 도형 1은 네모와 1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L이고요. 그래서 정원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Shift 혹은 Alt Shift 이용해서 정원을 만들고 바깥에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정원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네모. 여러분들 근데 이 패스파인더 작업을 하실 때는 과정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최대한 좋은 거는 신속하게 최단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아무튼 원에다가 네모를 이렇게 얹혀줘요.
자, 근데 색상이 좀 다르면 좋겠죠. 좀 눈에 좀 잘 안 띄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Shift X키를 누르면은 면색 선색이 서로 교체되는 꺽쇠 표시 아이콘 단축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도 대략 위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Shift M 갔다가 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 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Shift M 갔다가 Alt 누른 상태에서 위쪽만 만약에 드래그 하면 빼지겠죠. 빼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요거 하나 더 복제해서 사이즈 키워서 하면 되고요. 밑에 있는 아디다스죠. 아디다스 모양 같은 경우는 도형 네모는 단축키가 M이었습니다. M. 그냥 드래그 하셔서 길쭉한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얘를 셀렉션 툴로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일러스트 작업할 때 팁은 중간중간 선택 툴, 셀렉션 툴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당기면 바로 복제할 수 있다 했죠. 자, 근데 이때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할 때 움직이는 도중에 Shift 키 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복제인데 이 움직이는 도중에 Shift 키 같이 눌러주면은 반듯하게 직각 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적당한 간격에 마우스를 떼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복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세요. 기울여 주고 그 마지막에 도형 네모 갖다가 또 그냥 드래그해서 넓게 하단 쪽에다 넓게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얘 또한 빼기로 작업을 끝낼 수가 있어요. 다 선택한 다음에 셀렉션 툴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쉐입 빌더 툴로 도구를 바꾸셔서 Alt 누른 상태에서 하단 부분을 드래그하면 네, 아디다스 로고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샤넬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과정은 보여드리진 않고 마지막 샤넬 모양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도형 1 힌트만 드리자면 그리고 폴리건 툴을 이용해서 스타 툴 이용하셔도 되는데 드래그한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 하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삼각형이 된다고 했죠. 삼각형이 맞네. 모양을 반듯하게 자세를 잡고 싶네. Shift 눌러줘서 자세 반듯하게 잡고 마우스를 떼고 네, 그 다음에도 중간에 꼭 셀렉션 선택 툴로 돌아오는 게 좋아요.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이고 회전시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회전시킬 때 그냥 회전할 수도 있지만 모서리 바깥쪽에 빼서 Shift 누르고 회전하면은 45도 각도씩 반듯하게 꼭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배웠던 온라인 정렬 패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상 간단하게 온라인 정렬 패널 그리고 패스파인더 기능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정렬 패널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사용하시기 전에 기준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브젝트끼리만 위치라든지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게끔 얼라인 투부터 확인하면서 먼저 위치 정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이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주고 마지막에 화면을 기준으로 중앙 정렬을 해야 될 때는 아트보드로 중간에 잠깐 바꿔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는 패널에 굉장히 많지만 더하기 빼기 그리고 나누기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쉐입 빌더 툴이라고 하는 Shift M 단축키인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드래그 하면은 병합이었고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혹은 드래그 하면은 빼기였고 그 다음 그냥 클릭하면은 나누기가 되는구나. 요 사실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중간중간에 셀렉션 툴로 V키, 단축키는 V키였죠. 셀렉션 툴로 돌아야 된다는 점, 이 점까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로고 모양 같은 경우는 스스로 꼭 마무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빼기로 작업이 가능했었어요. 저는 이만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